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은 면접을 뭐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군무원 면접을, 그리고 겪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일반 회사 면접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괜히 겁나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관문.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대화예요. 대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자, 오늘 혹시 이 수도권 말고 서울하고 수도권 이외 혹시 지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밝히기가 싫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 뭐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점심은 드셨고? 네, 그래요. 그 국가관을 확립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집 이름 아니에요. 국가관. 네. 이순신. 만약에 이제 군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악성 민원인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찾아오신 민원이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스스로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고 검토한 후에 네.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원한 직렬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군수직이요. 군수. 자, 군수면 8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네.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예를 들어 대화예요. 물론 갑자기 제가 질문 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 정도는 그래도 답변은 잘 하셨죠. 근데 앞에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대화가 어때요? 끊기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술술 나와요. 어디서 왔냐? 뭐 그 정도야 뭐 껌이지 말하는 거. 뭐 타고 왔냐? 더 쉬워요. 그러니까 바로 지하철 나오는 거죠. 점심 먹었냐? 그럼 너무 쉽죠. 그죠? 이런 거는 뭐다?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질문은.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워밍업, 뭐 우리가 흔히 군무원 면접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면접을 본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어떤 또 면접관은 세 개를 이렇게 다다닥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 안 해도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다.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갑자기 국가관 하니까 왜 국가관이요? 중국집 아닌데. 근데 물론 이순신은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줬어. 국가관을 확립한 인물은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순신 장군 몇 명 나올까요? 퍼센트로 봤을 때.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못하니까. 왜냐? 국가관이라는 것 자체에 뭐가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 이거는 아까 점심 뭐 타고 왔냐, 어디서 왔냐랑은 차원이 다른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요즘에 또 영화 뭐 한다고 하니까 이순신 바로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이라고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근데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답변은 사실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다른 분들 여쭤보진 않았지만 거의 70, 80%는 이순신을 할 거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순신밖에 없나? 아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그건 곧 뭐다? 얘가 국가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구나. 왜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초등학생한테도 야, 국가관 확립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도 이순신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에 전반부 드렸던 일상 우리 회화라고 하는 거죠. 대화.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 왜? 학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나오는 국가 간 확립한 인물, 악성 민원인을 대처하는 방법, 또 전공 질문, 군수의 8대 기능. 이게 전공 질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안 돼요? 대화가 단절이 된다.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거는 학습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변 못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자, 면접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육군 빠른 분들이야 뭐 보름, 정말 빠르면 보름 만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국방부나 공군 또 육군 뒤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달은 시간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준비를 했을 때 말을 못 할까요? 할까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이라 저분이 답변을 저렇게 했어도 한 달 후에 물어보면 제깍제깍 점심 뭐 먹었냐 식으로 답변이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학습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돼요, 돼. 말은 해, 누구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이라는 보편적인 답변을 할 거냐? 아니면 나만이 답변을 하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답변을 할 거냐? 여기에서 판가름을 아무래도 하겠죠. 면접관이 봤을 때. 아니, 질문이 다 비슷한데 뭘 듣겠어요, 면접관이? 답변을 듣겠죠. 다른 답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게 학습인데 어쨌든 누구나 주어진 시간 안에 말은 다 한다. 그러니까 외우고 아유 면접 질문 왜 이렇게 많아요? 전공 질문 이걸 다 해야 돼. 처음엔 다 이래요. 근데 나중에 면접 한 일주일 되면 일주일 전쯤 다 되어 있어. 그냥 툭 치면 나와요. 그냥 자판기야, 자판기. 그때 가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의 빠르기나 여유, 긴장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거 말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답변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답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학습이라는 건 오랜 세월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결국엔 누구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8급표픽이 72개를 해야 군대에서는 이제 특급의 기준을 줘요. 특급. 근데 지금 48개가 아마 3급 이고 그 밑에는 아마 불합격일 텐데 2분 땡 하고 지금 하면 불합격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 달을 줘요. 72개 못할까요? 할까요? 한 달 동안. 해. 뭐가 있으면? 내가 마음만 있으면.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하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걷는 둥 뛰는 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임이 있으면 막 주변에 이 상황이나 압박감이 있으면 당연히 하게 돼 있다. 금방 해요. 72개. 못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으로는 모든 게 여러분들이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야. 멘탈에서. 아휴, 언제 다 하냐. 아유, 아까 막 갑자기 국가관, 왜 국가관이 뭐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 악성 민원은 또 무슨 말이야? 왜? 저런 걸 어떻게 답변하지? 이런 벌써 겁부터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차피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모르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모르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처음에는 긴장하고 막 겁나죠. 안 해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근데 한 번만 갔다 와보면 또 갔다 오라고 하면 겁은 안 나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쵸? 두렵질 않아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하고 무슨 공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그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 좋은 생각과 발전이 되겠어요? 남들보다 늦겠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지금 겪었잖아요. 필기 한 달 전쯤 아니면 그 더 전으로 가서 한 석 달 전 TO 발표 나기 전 그때로 가봐요. 막 TO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몇 명이네 경쟁률이 어쩌네 커트라인 어쩌네 막 괜히 그것 때문에 막 벌벌벌 떨어.
그러다가 또 한 달 가면 문제 뭐 나올까? 그냥 문제집 넘겼는데 저거 나올 것 같은데 뭐 혼자 이거 꼭 나올 것 같은데 혼자 그러면서 막 두려워해요. 막 타들어가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걸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 공포가 자기를 눌러.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 위에 그냥 큰 벽돌 한 10장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매몰이 되니까 늦어요. 빨리빨리 갈 것도 늦어. 자꾸 무거우니까 얘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가야 돼. 한숨 좀 쉬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어떤 글을 보면서 그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닥 발전은 없다.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절대 여러분들을 발전을 시키질 않아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필기라는 여러분들이 관문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는 면접에서는. 왜냐? 시간이 너무 짧거든. 면접 준비는. 필기는 뭐 1년, 뭐 2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면접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 생각하기에는 컷이 어쩌네. 선생님 저는 컷이 너무 낮은데요. 그럼 어쩌겠어. 그럼 필기 다시 볼 거야? 그럼 필기 한 10점 더 올려서 오든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컷이든 컷에서 1점 높든 3점 높든 결과가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못하네 어쩌네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진도를 못 나간다. 더 좋은 답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된 답변 만드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자꾸 그 생각에 매몰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좋은 걸 쓰고 싶어도 생각의 영역이 좁으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답변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또 거기서 침체. 쟤 왜 이렇게 잘해? 난 이게 뭐지? 또 침체.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누가 잘한다 보여도 그 사람이 보는 거, 내가 봐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거랑 면접관이 봐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알 수가 없어요. 걔가 내가 볼 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면접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컷 위에 있다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면접 저희가 이제 1차 신청을 엊그제 이제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 컷 8점인가 9점이 높았는데 떨어졌대요, 면접에서.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 듣기 전에 무슨 말을 해줬냐면 컷이 높다고 안심하지 마라. 왜냐? 사람이라는 건 예를 들어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나는 78점이야. 그럼 안심이 될까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약간의 안심이 있단 말이야. 8점. 에헤이. 8점인데.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70, 71, 73이야. 근데 면접하는 것도 보니까 에이씨. 별로야. 나는 78. 쟤보단 잘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속도가 빨리 갈 것도 뭔가 좀 느릿느릿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정말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서 타들어가는 친구들은 미친 듯이 할 때 그 친구들을 이 컷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따라잡기가 이런 어려운 케이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커트라인 점수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합격했으면 그냥 그걸로 땡이야. P를 합이면 땡이에요. 잊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 합격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지 배정도 있잖아요. 그죠? 상위권인데 중하위권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는 기초부터 해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된다.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면접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겉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속, 반죽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돼요. 어떻게? 정장만 입으면 끝나. 거의 반은 된 거예요. 정장 입고 남학생분들 넥타이 차고 정상적으로 여학생들도 와이셔츠든 블라우스든 머리 잘 묶고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뭐 청바지 입고 들어간다든지 갑자기 막 반팔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겉은 승부가 나기가 어렵다. 겉으로는. 왜냐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막 거기서 막 걸어올 때부터 아니 저것은 이태리 장인의 수제 정장하냐 저거. 어이? 시계가 롤락스? 합격?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은 똑같아. 시선, 그 다음에 말의 속도,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말의 단어에 강조할 줄 아는 거. 그 정도만 해줘도 겉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사실. 자기가 제정신이라면 목소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한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겉으로 판가름 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막 오다가 대충 걷든지 아니면 의자를 팍 던져가지고 저 왔습니다 이렇게 앉지 않는 이상 겉으로 승부 내기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뭘로 이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냐? 바로 속으로 가야 된다. 속. 자,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포장이 이렇게 딱 A, B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끈이 다르죠? 매듭과 끈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 A, B 더 좋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할까요? 바로 뭐 결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충 봐도 비슷하거든. 근데 선택이 그렇게 뭐에 더 가산점 주기는 어렵죠. 어떤 포장이 더 잘 돼 있냐 할 때 고를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가산점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포장을 열어봤어요. 자, 왼쪽에는 막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플레이팅이 기가 막혀. 데코가 그냥 누가 봐도 저거는 뷰도 좋고 밥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햇반 갖다 줘도 먹겠어. 저런 배경이면. 저 주스인지 저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먹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저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처럼.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정리정돈도 안 돼 있어. 답변에.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말은 하는데 말이 막 너무 빠른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막 빈약하다든지 아니면 이걸 물어봤는데 동문서답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외우긴 했는데 오늘 답이 안 나오네요. 이러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만 답변을 한다든지 뭐뭐란 뭐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육군, 강한 육군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게. 이런 걸 주면 먹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볼 때는 이런 느낌의 면접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서 내용이 차이를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가짐이 가장 크다. 이 멘털이 제 생각에는 90이에요. 90. 9할. 덜덜덜덜덜덜 떠는 사람하고 뭐 물어봐도 차분하게 답변을 하면서 눈이 막 총명해 애가. 그러면 40대 50대 우리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답변 안 듣고 그 용모만 보면서 그 말하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분위기만 보고도 좋은 점수 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또 답변도 물론 중요한데 대충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분위기를 보는 거야. 얘 눈빛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면접이 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평가하니까. 필기는 객관적이죠. 그냥 기계 돌리면 나오는 거니까. 오류가 없는 이상. 근데 면접은 면접관이 다 달라. 내가 어디 들어가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타 이상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봐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쇼하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감 가는 그런 인상도 물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뽑아주고 싶어. 한마디 하는데 뽑아주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면 답변으로 승부를 보는 거고. 또 답변도 그런 사람도 답변을 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물론 지금 뭐 합격자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나왔다라는 가정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죽기 살기로 하든지 아니면 가서 필기 다시 수석하고 오든지. 알겠죠? 필기 수석을 이번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면접 준비 그 힘들게 뭐하러 해. 그죠? 괜히 합격해가지고 1점 차로. 하나만 틀려서도 불합격인데 괜히 합격해서 그 잘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힘들게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해야 돼. 정장도 사야 돼. 돈은 돈대로 들고 괜히 합격해가지고 안 되겠다. 난 내년에 필기 수석을 노려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기 살기로 면접을 하든지 다시 필기를 열심히 하든지. 자,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 사람의 그 결과물이. 첫 번째는 무성의. 두 번째는 무기력.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걸로 말하고 있어. 근데 면접관이 봤을 때, 에이? 답변이 왜 저래? 아까 예를 들어 물어봤던 거 중에 점심 먹었어요? 네. 끝났어. 근데 끝난지도 모르겠어. 면접관이 볼 때. 정적이 막 흘러.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면접관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대답한 거에 물어본 거에 답변한 거니까, 네. 근데 면접관이 원하는 건 그 답변이 아니겠죠. 그쵸? 그 뒤에 답변들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질문이라도 내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점심에 면접 잘 보기 위해서 든든하게 곰탕 먹고 왔습니다. 오늘 면접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하고 네. 네. 더워요. 뭐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난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는 무조건 성의를 갖추고 답변. 몰라도 성의를 갖춰서 예절을 갖춰서 예의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열정도 보는 거고 총명함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얘를 뽑아줄 거 아니야. 와서 열심히 할 사람을 뽑지 와서 이럴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을 면접관에 앉혀놔도 두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살아왔던 뭐 성향이든 성격이든 다 필요 없어요. 고쳐야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면접관이 봤을 때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내가 보여주려고 막 쇼를 하고 뭐 치장을 하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막 말을 뭐 아나운서처럼 하고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가산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인생을 걸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정말 얘가 간절하구나라는 거는 얘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아저씨들은. 왜냐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왔고 또 그런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 알아서. 그런 이 말투에 진실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막 긴장하고 이래버리면 준비를 100을 했어도 실전에서는 50, 60밖에 못해요. 필기도 그러잖아요. 긴장하면 누가 긴장하라고도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 건들지도 않는데 감독관이 나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 긴장하고 있어. 뭐 마킹할 때도 따따따
이분 그러다 막 마킹 실수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무슨 시험지 한 장 넘기는데도 긴장해가지고 다음 문제 뭐가 있을까 벌써부터 두려워한다는 거야. 막 이러다가 끝나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당장 보면 좀 개운함이 없으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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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가 왜 내가 긴장했지 그때?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사실 그 순간 긴장을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리고 멍 하다가 시간 가니까 더 떨려.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은 10분 평균적으로. 그럼 한번 긴장을 해버리면 얼타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처음에 문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생각 없이 하면 문을 그냥 쾅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도 놀래가지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씨 문이 왜 이렇게 세게 닫혔지 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백지.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멘탈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설령 문이 그렇게 닫힌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잊어야 돼. 그래야 내가 준비한 걸 발휘하죠. 아니면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끝까지 문 잘못 닫았다. 질문하는데 자기소개하면서 문 잘못 닫았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자소서가. 에휴 이렇게 다 끝나는 거. 의자도 막 끌다가 막 소리 나서 또 그거에 신경 쓰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 학생들은 면접관들이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그냥 힘드니까 계속 그냥 책상 바닥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고개 안 들고. 근데 면접하는 학생들은 또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날 안 쳐다보지? 아휴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근데 혼자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또 면접 보는 그 와중에도 멀티플레이가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만 잘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야. 왜 날 안 쳐다보지? 저 사람 눈빛이 왜 저러지? 나를 보는 눈빛이? 원래 그런 건데도 사람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잊어야 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거를 내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만큼 후회되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야 돼요. 시뮬레이션. 긴장과 압박감이 당연히 있지 뭐 없겠어요?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긴장과 압박감 느낄 겁니다. 이게 필기시험보다 저는 한 4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짧고 또 짧게 끝나고 내가 준비할 건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압박감이 더 커져요. 그리고 다 왔다는 생각 때문에. 뭐 남은 게 뭐 신체 검사밖에 없으니까. 신체 검사야 뭐 금방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그 면접장 내가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자꾸 돌려놔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완벽히 해서 그 이미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정신 승리를 해놔야 돼요. 극복을 해놔야 돼요. 아까처럼 문이 꽉 닫혔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머릿속에 다 그려놔야 돼. 1번 자기소개를 내가 준비했지만 자기소개를 안 시켜내? 허허 그럼 지원 동기를 물어보네? 허허 어잉? 지원 동기도 안 물어보네? 바로 군무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네? 시뮬레이션 돌려놔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소개 무조건 1번 자기소개 1번 자기소개. 자 앉았는데 자 악성 민원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기소개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데 막 울면서 나와. 막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1달 동안이든 2달이든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려야 돼.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 맥스를 딱 정해놓고 이만큼까지의 긴장이 오겠지. 인정을 해놔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 계속. 그러면 막상 딱 갔을 때 덜 떨리든지 아니면 떨리더라도 이 말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대학에서 면접 볼 때. 진짜 떨렸어. 근데 저는 밤에 집에 갈 때든 혼자 어디 걸어갈 때든 잠잘 때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이 질문 나왔다. 답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잠깐만. 갑자기 이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례를 한번 넣어볼까?
요게 맞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얘를 들으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를 한 달 동안 해놓으니까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제 손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 20살이었으니까 또 그런 면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고 있는데 2분 살았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술술 나오더라고요. 손은 이러고 있는데. 근데 면접관들 다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번호여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제 할 거 그냥 하고. 근데 다음 단어가 생각이 나. 마치 그 돈 넣으면 뽑기 물건 나오듯이 다음 단어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또 다음 단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우기도 외워놨지만 완벽하게 암기한 대로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좀 임기응변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준비한 게 떨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1번 질문 끝나자마자 다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말은 계속 하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을 해놔야 된다. 이 압박감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있죠?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말 걸고 뭐 심지어는 저 이거 질문 좀 한번 해주실래요? 공원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가서 어차피 할 일 없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은 대화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정말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줬던 숙제가 공원에 가서 무조건 사람한테 말 걸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강의 안 하겠다. 교육 안 하겠다. 근데 이분이 하고 왔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떨렸대. 그러니까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래. 또 앉아서 30분인가 얘기했대요. 그 사람하고. 어차피 뭐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여기 뭐 영등포 역만 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대화만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어차피 면접관들 모르니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이 돼요. 아는 사람하고 하면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되도록이면 부모님하고 연습은 하지 마라. 친구들하고 연습하지 말라고 해요. 왜? 웃고 떠들다가 끝나. 아니면 서로 감정 싸움하다가 끝나고. 나는 잘했는데 어머니가 볼 때는 야, 아버지가 볼 때 또 막 갑자기 훈계를 한다든지 야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거기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친한 사람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 스터디를 할 때에도 친해지는 건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서로 같이 잘 열심히 해서 활발하게 해서 서로 합격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만나면 무슨 지금까지 뭐 입이 봉쇄된 사람 마냥 수다 떨고 2시간 막 수다 떨다가 저 벌써 갈 시간이 됐네요. 다음 스터디가 있어서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떠들어. 이러다가 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많이 하되 그런 압박감을 내가 즐길 수준이 된다. 되어야 한다. 우리 양궁 선수들 보면 연습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해? 막 야구장 가서도 막 하죠. 관중들이 있는데 막 함성 튀어놓고. 왜? 실제 현장에서 올림픽 현장에서는 더 떨리니까. 더 떨리니까 일부러 그런 데만 찾아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야구장 가서도 막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런 건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의 유형, 면접, 우리 군무원 질문의 유형은 어쨌든 크게 보면 이 5가지다. 첫 번째, 지식을 물어봐요. 시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사를 물어보는 거는. 아주 안 커, 의외로.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준비하면 자기만 손해. 여러분들도 기출 질문 한번 보세요. 옛날에 나왔던 거, 이전에. 그렇게 시사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지식형은 내가 아는 것만 말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막 번데기 앞에서 뭐 주름 잡는다고 무슨, 뭐 예를 들어
국방개혁 2.0 이전 정부고 올해 정부는 이제 4.0인데 그거 말해봐라 했다고 자기가 다 말하고 있어. 그걸 막 개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상군이 창설되면서 이게 어쩌고 저쩌고 길체인이 어쩌고 저쩌고 좋다고 막 준비한 거 나왔다고 다 썰을 풀어버려. 그 자료 준비한 거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형을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아니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이 더 잘 알아? 면접관이 더 잘 아는데 무슨 거기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냐는 거지. 이 사람이 모르는데 질문하겠어요? 그 질문을?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질문, 아까 말했던 if 상황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딱 지금 읽어보고 답변할 거 생각해봐요. 지금 한번 보시고 이걸 답변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상황 생각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있을 법한 얘기이긴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사격장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군무원이 민간인 상대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만날 일도 없고.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약간 가끔, 이따금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온 건데.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닭을 못 낳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킨이 핵심이 아니야.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 할머니한테 닭 10마리를 다시 사다 드리겠습니다. 10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10마리로 갖다 줄게요. 뭐, 그깟 건 뭐 얼마나 한다고. 10마리 드리면서 해결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답이 되는 거지. 지금은 말만 이렇게 한 거지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제가 저 학생분한테 질문했던 민원인의 이 요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악성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민원인의 요구 조건이야, 요구.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여쭤보겠죠. 그러니까 닭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저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를 먼저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할머니의 이야기, 그 민원인의 그 민원사항을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일단은 들어줘야 돼, 할머니의 말씀을. 자,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피해가 우리 사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닭의 스트레스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상관에게 보고를 드려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상할 방안이 있다면 할머니께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을 대책으로 수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물어본 의도에 맞는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 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가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 경청이. 대화. 민원인이라는 건 뭐예요? 악성이 또 들어가요. 악성. 악성은 뭐야? 떼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막 아유 안 돼요. 저는 규정과 절차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의외로 있을 겁니다.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그리고 국군의 사명이나 이런 게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뭐 악성이 왔다고 해서 내치고 안 듣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답변할 때는 그 민원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만 기다려달라.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조사해서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답변이 무조건 설립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많이 나온 질문은 아니지만 상황은 많이 나와요. 상황은 이런 유형이.